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이제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2살 된 교수 20년 차 김경희 교수인데요. 저희 남편이 이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물어봐요. 꼭 그걸 말해야 되냐고 매번. 20년 차라는 걸 꼭 말해야 되고 52살이라는 걸 꼭 말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그냥 마치 지문처럼 앞단에다가 그렇게 받고 시작하려고 당분간은 여러분이 저를 많이 알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책을 두 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먼저 느끼고 정말 필요하다 생각되는 거를 주변에서 멘토를 받고 싶고 그랬는데 그걸 구하기가 어려워서 책을 보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른 그 책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받고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이런 일을 같이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했는데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이 책은 읽으면서도 어머 세상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이전에 제가 소개드린 거에 의하면 The 4-Hour Work Week 그러니까 이 Work Week가 일하는 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4시간만 일한다가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학협력단에서 잠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밑에 연구원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4시간만 일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제 책상에 이제 이 책이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4시간이야. 그랬더니 헉 이렇게 헉 옆에 있는 연구원한테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실제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거를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눠서 진행했고 자기가 처음에 밤을 새서 일하고 그 일하는 시즌에는 굉장히 바쁘니까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했었나 봐요. 책상 밑에 들어가 가지고 좀 자고 일어나 가지고 다시 작업하고 그런 식으로 며칠을 보내고 나니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단계별로 시도했던 거를 기록에 옮기고 그걸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게 하고 블로그 만들고 이제 이러면서 시작된 책이거든요. 근데 스텝 1, 2, 3, 4 이렇게 나누는데요. 스텝 1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돈을 많이 그러니까 인생이 꼭 그런 건 아닌데 돈을 벌기 위해서 거의 인생 대부분을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 모파상의 목걸이가 참 인생을 잘 설명했다 그런 생각을 간혹 해요. 그러니까는 파티 참석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잠깐 빌리고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모조품을 사서 그 원래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에게 주고 그 목걸이 값을 벌기가 원래 진짜 목걸이로 사서 되돌려주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목걸이를 똑같은 걸 사서 그 빌려줬던 친구에게 주고 나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죠. 어머 이거 가짜였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는 그 진짜 먹거리를 사기 위해서 정말 예뻤던 얼굴이 이미 쭈글쭈글 늙어 있고 그 고왔던 손은 일을 하도 많이 해서 다 망가져 있고 자기 남편이랑 자기는 그 가짜 목걸이 값을 벌기 위해서 그 수많은 젊은 날의 아름다운 시간들 다 허비하고 이제 그런 어떤 허무함 근데 어쩌면 그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이 50이 넘어서 40대도 물론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간혹 하거든요. 그래서 모파상의 목걸이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고 그게 명작으로 인정받고 하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인생 전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인생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되돌아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허무함 그러니까 마치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짜 목걸이를 사고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인생을 통째로 허비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나는 4시간만 일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죽도록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첫 번째로 딱 하는 얘기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제거하세요. 단순한 게 답이에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8대2의 법칙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정말 가치가 있는 어떤 아웃풋 생산성이 굉장히 좋은 이, 나머지 8은 지지부진하게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8을 제거해라.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2를 집중시키면 극대화 되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이 주어졌는데 2시간 동안에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 아웃풋을 내고 8은 아웃풋을 내긴 내지만 굉장히 미진하다. 그리고 힘들기만 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8을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2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2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가 좋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또 다른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2가 점점 넓혀져서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돈을 벌 수 있어 하고 스타트를 딱 끊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단순한 게 답이야. 제거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뭘로 들어가냐면 제거하고 집중화시키고 실제로 자기가 정말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나중에는 뭐 하냐면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꼭 들어가서 내가 투입돼서 그 온 시간을 내가 하지 않더라도 얘가 오토매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 그러는 거죠. 그래서 투입해서 집중해서 만들어 놓고 집중해서 일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나는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하고 또 얘를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빠져나오고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꼭 많이 일해 돈 버는 거 아니야. 그죠?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벌 수 있어. 빠져나와.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순한 게 답이야. 성과를 내는 거에 집중하고 성과 내지 않는 걸 버려 라고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과가 내는 것에 집중해서 투입해서 일을 하면서 걔를 자동화시켜. 그리고 넌 빠져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자동화시키고 빠져나오고 또 투입해서 자동화시킨 다음에 빠져나오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기는 여러 개를 오토매틱하게 돌려요. 자기는 그곳에 가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든지 있고 싶은 곳에서 일하면서 자유롭게 일하게 되는 그런 상태. 어떻게 보면 무슨 신선 노름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신선들이 옛날 동화책에 보면 왜 구름 위에서 이렇게 술이나 먹고 한담하고 장기 두고 이러잖아요. 근데 밑에 세상에서는 막 돌아가는데 그 신선들은 다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딱 해결하고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규칙을 바꾸는 규칙. 규칙을 바꾸는 규칙. 그러면 우리가 이게 스텝 1이거든요. 이게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딱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규칙을 바꿔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10가지를 얘기해요. 규칙을 바꿔봐. 첫 번째, 은퇴는 최악의 스토리야 라고 얘기해요. 예. 은퇴는 최악의 인생 시나리오에 대한 보험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퇴, 사람들이 힘들수록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때는 정말 할 수 없으니까 벌고 내가 은퇴해서 놀아야지. 그래서 은퇴를 꿈꾸죠. 야, 은퇴하면 내가 얼마 받지?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때는 정말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퇴라는 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혈기왕성하고 몸도 건강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되는 게 은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의 전반적인 가장 좋았던 그 수많은 시간과 그 시절들은 그냥 일하면서 보낸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실제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죽도록 하면서 보내고 정말 인생에 거의 다 보내고 마지막 몸도 안 좋고
혈기왕성하게 일하기 어려운 그 시기에 맞게 되는 그 짧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은퇴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만 기다린다는 거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래서 규칙을 어떻게 바꾸냐. 첫 번째, 은퇴는 최악의 시나리오야 하고 또 이제 전환을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가요, 흥미와 에너지는 주기적으로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미니 은퇴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은퇴를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몰입해서 온통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막 하고, 가정도 없고 내 건강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다 미뤄두죠. 은퇴한 다음에 해야지. 내가 정말 죽도록 이때는 벌고 인정받고, 그런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살죠.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기적으로 은퇴를 주자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하자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하고, 그게 이제 미니 은퇴예요, 일종의. 은퇴라는 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상태를 말한다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절하는 거죠. 투입해서 일을 하고 약간 빠져나오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보람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좀 하고, 이렇게. 그래서 미니 은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인적으로 자기는요, 2개월간의 업무 프로젝트마다 1개월씩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고강도의 강습을 받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얘가 뭐 배운다고 그러냐면 탱고 배운대요. 탱고도 배우고 격투기도 배운대요. 그쵸? 좀 환상적인 얘기죠. 2개월 프로젝트 하고요. 아주 빡세게 고강도 프로젝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개월씩 탱고 배운대요. 격투기 배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우리는 이렇게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삶을 이렇게 관리하면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되, 회사나 어디에서나 일을 열심히 하되 온 인생 전체 동안에 미친 듯이 일하지 말고 좀 관망하는 거죠. 자기가 관리하는 거죠.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일 집중적으로 하고, 일이 있을 땐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땐 빠져나와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미니 은퇴예요. 그리고 하고, 인생의 황금기가 이렇게 있는데, 전 인생이 있는데 완전히 중요한 때 일하고 마지막에 정말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은퇴를 기다리면서 산다는 건 허무하다. 네, 그죠? 그래서 은퇴는 최악의 시나리오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흥미가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주기적으로 자기가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일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적절하게 미니 은퇴 형태를 줘서 조절하자,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덜이라는 단어는 게으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덜 하자. 덜 하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덜 하자. 뭘 덜해요? 의미 없는 일을 덜 하자.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의미 없는 일을 덜 하재요. 그러면 어떤 거는 의미가 있고 어떤 거는 의미가 없는지를 알아야겠죠. 자기가 하는 생활 패턴을 인식하고 내가 하는 액션을 살펴보면서, 아, 이거는 나한테 의미가 있구나, 이거는 의미가 없구나라고 알아야겠죠. 근데 의외로 그거 사람들 잘 모르는 거 아세요?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20년 차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시간 강사 따지고 하면 언제부터 강의를 했냐면요, 92년도부터 강의했어요. 그러면 몇 년 됐나요? 거의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느끼는 게요, 예전에 제가 92년도에 강의했을 때 만나는 그 대학생들하고요, 지금 만나는 대학생들하고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힘이 없어졌어요. 요즘 학생들은 생각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글을 쓰라고 시간을 주거나 생각해보라고 하거나, 네 시간표를 한번 플랜을 짜봐. 네가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네 시간을 어떻게 조절했으면 좋겠는지 플랜을 짜봐. 그러면 한 줄 이상 쓰는 학생이 절반 이상이 안 돼요. 못 써요.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단어 하나 써놓고
괴로워해요. 진짜 괴로워해요. 그 시간을 괴로워해요. 몸부림을 쳐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병에 들었다. 이제 미디어 여러분들도 보시고 계시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나도 예전에 비해서 집중을 더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을 읽고 그런 게 좀 더 쉬웠는데 요즘 미디어, 뭐 소음, 주변에 나를 인터럽트 시키는 중간에 뭔가를 하던 일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집중 잘 못하겠어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게 미디어이기도 하고 소음이기도 하고 잡다한 업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의 목적이 이거니까 그래서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은 이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 삶의 목표가 뭔지. 그렇게 멀리 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 저자는 덜 해라 그 얘기예요. 덜 해라. 뭘? 중요하지 않은 일을. 의미 없는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 뭔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의미가 없는 일을 정확하게 분별한 다음에 굉장히 용기 있게 의미가 없는 일을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게 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는 일에 집중해서 할 때 그 일은 다른 12명이 하는 일보다 더 효과를 낸대요. 이 사람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그래서 바쁜 것보다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자.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해서 하자. 의미가 없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러면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산성하고 연관이 되겠죠.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목적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근데 이 프로젝트하고 굳이 상관이 없는데 잡다하게 잡는데 시간이 많이 끌면서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죠. 제거해야죠. 그래야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죠. 그게 생산성이죠. 저는 계속 느끼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깨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는 4시간만 일한다는 이거를 그 유튜브에 올렸더니 캐나다에 이제 이민 가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이걸 보고서 그 얘기를 해요. 걔는 한국에서도 일해봤고 캐나다에서도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느끼기에 캐나다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 불필요한 인간관계라던가 허례허시 그 직장에서도 일 이외의 것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 면에서 좀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생산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가족 같은 직장이라고 그래갖고 허건날 모여야 되고 상사가 힘들 때 위로해줘야 되고 이게 업무 중에 하나가 되거나 그게 중요할까? 물론 장점도 있어요. 우리나라 정이 많고 그래서 장점도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야근이 굉장히 생활화되고 이거는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의미 없는 일을 덜 해라 그러면서 적절한 타이밍이란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과감하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의미 있는 일을 지금 그냥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이란 없어요. 그냥 마음이 내켰을 때,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하는 게 그게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결국은 그 일을 하세요. 원한다면. 당신이 원한다면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방향을 바꿔 가세요. 왜냐하면은 하고 싶을 때 하면 너무 돌발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점검하면서 좀 수정해 가야죠. 그래야지 완성이 되고 실제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일을 완성해 나가겠죠. 저도 이 일을 시작한 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 전공이 이제 교수도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쪽 분야가 영상 분야가 이제 뉴미디어로 바뀌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시작해보고 경험하고 그러는 거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수정해 나갈 거예요. 처음에 스타트 했고요. 무조건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변경해 나가고 지금은 이렇게 뒤에다 배경지 깔고 이렇게 인터뷰하지만 여러 모양을 할 거고 예, 지금은 이렇게 저 혼자 올리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코업도 할 거고 이제 바꿔갈 거예요. 일단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어떤 일이 좀 나한테 중요한지 깨닫고요. 그걸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변경해 가고 그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원하고 의미 있고 여러분의 삶을 가슴 뛰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면 모파상의 목걸이처럼 인생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아 그게 가짜 목걸이였구나 라고 자기 인생 전체가 정말 가슴 싸늘하게 허무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음을 안타까워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는요. 그렇게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겠죠. 지금 우리 대부분의 직장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요구한 일에 몰입하고 그거를 위해서 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미니 은퇴를 준비하고 덜 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들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용서를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어렵네요. 라고 거절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섯 번째 스텝, 10가지 스텝을 얘기하잖아요. 다섯 번째, 허락이 아닌 용서를 구하래요.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그거 왜 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새로운 전공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이걸 위해서 시간을 이거 좀 빼주세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그런다고 하면 직장에서 뭐 대학 교수라고 그러면은 필요한 전공 개발한다고 그러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에서라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에 희망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고 싶어요 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을 건강을 위해서 좀 해야 될 거 양해해 주세요 라든가 그러면 가능한가요? 해도 되나요? 그러면은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허락을 구하지 말래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 허락을 구하지 말래요. 대신에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먼저 저질러 놓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약점을 고치려고 하지 말래요. 또 허무하죠. 아니, 허무하다고 말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약점을 굳이 고치려고 얘기하지 말래. 이것도 8대2의 법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약점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강점을 강조하래요. 8대2의 법칙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효율성을 내고 생산성이 있고 그런 2에 집중하고 8을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죠? 단순한 게 답이다. 제거해라. 생산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단점. 그거를 막 고치려고 애를 쓰면 생산성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냥 놔두고 그거는 대신에 잘하는 거, 강점. 요거를 막 개발하고 부각시키고 그거 해요. 그래서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느니 당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더 활용하는 쪽으로 집중해라. 이 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일곱 번째 뭐냐면요. 지금 시간이 이제 한 24분 돼가고 있는데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좀 나중에는 짧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곱 번째 뭐냐면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해요. 너무 많은 걸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원하는 것도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뭐냐면 의무를 느끼는 일과 반대되는 개념인 당신 정말 원하는 거 하래요. 원하는 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당신이 원하는 거 그때마다 원할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예, 돈만 있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서 너무 책밖에 돌듯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9번째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 다시 좀 더 설명할게요. 9번째는 상대적 소득이 절대적 소득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난 연봉 1억이야. 이거보다는 나는 시간당 500만 원 벌어. 이게 낫다는 거죠. 좀 이해가세요? 연봉 1억이야. 근데 죽도록 일해요. 가정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자기 개인 생활이 전혀 없어요. 그거보다는 나는 시간당 500이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자기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봉 1억짜리 사람이 시간당 페이를 계산해 보면 시간당 10,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당 500을 벌어요. 그러면은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소득이 절대적 소득보다 더 중요하다. 이제 이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부정적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이렇게 계속 욕하고 야단치고 죽도록 일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상사가 있다면 그게 부정적인 스트레스겠죠. 근데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걸 배우기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걸 배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막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건 긍정적인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좀 피하되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리 좀 한번 하고 여러분 오늘은 좀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10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한번 듣고 나중에 하나씩 해봐요. 은퇴를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젊고 좋은 시간을 억지로 참으면서 보내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기적으로 자기가 흥미있는 일이 생기거나 에너지가 나오거나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것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거나 그런 일이 올 때마다 미니 은퇴를 선언하래요. 그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보람 있는 일이 이제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주기적으로 온다고 이척저척 얘기예요. 그럴 때 미니 은퇴를 자기 자신에게 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미니 은퇴를 주려면 어떻게 해요? 10가지 일인데 10가지를 다 하면서 내 자신에게 미니 은퇴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미 없는 일을 줄이라는 거죠. 의미 없는 일을 덜 해요. 의미 있는 일만 추려서 해요. 그러면서 그 의미 없는 일이 줄어들면 어때?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미니 은퇴를 나에게 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보기만 해요. 언제 하지?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죠. 그냥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고 수정해 나가라는 거죠. 계속해서 바꾸고 또 시간 날 때 또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문제가 되죠. 용서를 구해야 될 수가 있어요. 허락을 구해야 내가 지금 해도 될까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냥 일단 하고 적절한 타이밍 없으니 일단 하고 일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 용서를 구해라. 자기 배우자건 상사건. 그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내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약점을 고치려고 막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영상 지금 시작하면서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막 애쓰고 거기에 몰입됐으면 유튜브 영상 못 찍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찍어보고 나서 고쳐가면서 장점을 부각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강조하고 약점을 고치려는 시간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신경 쓰지 마라. 그건 하지 말고 차라리 당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더 강조하고 거기서 에너지가 발산되도록 집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집중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당신이 원할 때 그때 해라. 너무 지나치게 또 거기가 하나 또 일이 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마치 또 다른 일인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돈만이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허비하지는 말고 또 상대적 소득보다 그렇죠. 절대적인 소득보다 상대적 소득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연봉 1억이 자기 인생 전체를 버리면서 1억을 벌면 시간당 페이를 따져봤더니 시간당 페이가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1억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시간당 페이 500으로 일해요. 어때요? 어떤 게 훨씬 좋으세요, 여러분? 똑같은 1억을 버는데
아니 뭐 이렇게 합시다. 1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 8천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억을 버는 사람은 시간당 페이가 10,000원이에요. 근데 8천을 버는 사람은 1년에 8천원 버는 사람은 시간당 페이가 500이 어느 쪽을 택할래요? 근데 그 얘기예요. 시간당 페이를 높이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게 상대적 소득이라고 이 사람은 설명하거든요. 상대적 소득을 높여가는 쪽으로 일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나쁜데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좋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스트레스, 나를 성장시키고 삶의 의욕을 찾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고 그런 스트레스.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거나, 그거는 운동할 때 힘들지만 그게 긍정적인 스트레스잖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해라. 예, 이렇게 해서 스텝 10가지를 합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방법 10가지. 일단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거가 뭔지 찾고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하고 용기 있게 시작하고 여러분이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고 건강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고 집중해서 딱 일하고 자기 인생도 즐겁게 즐기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에너지와 사랑과 건강함을 나눠주어서 밝아지고 서로 돌볼 수 있고 일에 지쳐 쓰러져서 시니컬함만 남는 게 아니라 건강함과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시간 쪼개서 이렇게 저에게 좋은 시간 또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봄이 오고 있어요. 내일은 또 눈이 온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눈도 즐기고 봄이 오는 것도 즐기고 건강해지시고 예뻐지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